절대 이 견과류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0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3명 중 7명이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견과류,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35년간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너무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었던 음식 때문에 평생 투석기에 묶여 살게 되셨습니다. 오늘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견과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황금 원칙도 함께요. 6분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위험한 견과류 3가지. 둘째,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5가지. 셋째, 안전하게 먹는 황금 원칙 3가지. 우리 세대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십니다. 심장에 좋다고 들으셨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낮춘다고요. 맞습니다. 심장엔 좋습니다. 그런데 신장은요? 68세 박준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온몸을 붓고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힘겹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견과류만 먹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분은 몰랐습니다. 그 건강식이 수년간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소변 내 단백질이 정상의 6배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쉽게 말해 신장 기능 수치는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담배도 술도 독한 약도 드신 적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습관은 매일 아침 소금에 구운 캐슈넛 타봉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생긴 적이요? 세제 때문인가 했는데 계속 그런 적이요. 그건 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한 것만 통과시키고 찌꺼기는 걸러냅니다. 하루에 15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냅니다. 쉬지 않고요. 50세 이후에는 이 필터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기능의 40%가 이미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절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50세 이후 우리 몸에서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요.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노폐물을 밀어낼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지방과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 몸에 남습니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2배, 3배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장을 세탁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세탁기는 뭘 넣어도 깨끗하게 빨아냅니다. 무거운 이불도 기름 묻은 옷도 다 처리합니다. 하지만 30년 된 세탁기에 무거운 빨래를 넣으면요. 과부하가 걸립니다. 소리가 납니다. 결국 고장납니다.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빨래만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왜 약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50세 이후 혈관이 딱딱해지고 효소가 줄어들고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하지만 캐슈넛 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100g당 262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옥살산은 몸 안에서 칼슘 관람마입니다. 둘이 만나면 작은 별정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알갱이요.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얇은 막입니다. 물은 잘 흐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요. 막이 두꺼워집니다. 결국 수도관이 막혀버립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옥살산 결정이 여과막에 쌓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결석이 됩니다.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이상 캐슈넛을 드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60세 이상에서는요. 66세 강미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는 건강한 분이셨어요. 활기차고 밝으셨죠. 캐슈넛이 피부에 좋다며 커피와 함께 한 줌씩 드셨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복부까지 퍼졌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3cm 결석이 있었습니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크기입니다. 혈중 옥살산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캐시넛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옥살산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위장에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요. 몇 시간 안에 소변 속 칼슘이 급상승합니다. 수천 개의 작은 결정이 신장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통증을 못 느끼십니다. 신장에는 통증 신경이 없으니까요. 단지 허리가 조금 뻐근한 뿐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과막은 서서히 찢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캐시넛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10개 이하. 공복은 절대 금지. 먹은 뒤 물 1컵. 이 3가지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금 땅콩입니다.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쉽게 보이죠? 맥주 안주로도 인기 있고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심장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이 말은 맞습니다. 단, 소금이 없을 때만요. 시중 제품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뒤에 영양성분표 있잖아요. 작은 봉지 하나에 나트륨이 700에서 800mg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WHO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량이 2000mg입니다. 봉지 하나가 그 절반입니다. 한 봉지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TV 보면서 땅콩 드시나요? 아니면 책 읽으면서 드시나요? 어느 쪽이든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양 조절이 안 됩니다. 손이 계속 갑니다. 한 봉지가 금세 비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봉지를 뜯게 됩니다. 73세 김태성 씨 이야기입니다. 전직 체육교사셨어요. 평생 운동하신 분입니다. 건강하셨고 혈압약만 가볍게 드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피로감과 얼굴 부종으로 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이 퉁퉁 붓는다고 하셨어요. 신발도 잘 안 들어간다고요. 검사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달 만에 82에서 60으로 급락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60이면 3단계 신부전입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을 끊었어요. 건강 생각해서요. 대신 밤마다 TV 보면서 꿀땅콩을 조금 먹어요. 자연 에너지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드시던 땅콩 한 봉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당 20g에 나트륨 700mg이었습니다. 신장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원료가 들어오면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쉬지 않고요. 그런데 갑자기 원료가 2배로 들어오면요? 공장이 과부하 걸립니다. 기계가 뜨거워집니다. 연기가 납니다. 결국 고장 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짠 땅콩 한 봉지를 드시면요, 혈중 나트륨이 급상승합니다. 몸은 이걸 희석하려고 물을 붙잡습니다. 체액이 늘어납니다. 결과는 부종, 고혈압, 신장 압력 폭등입니다. 여과막이 늘어나고 찢어집니다.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다행히 김태성 씨는 땅콩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씩 드셨습니다. 저염식으로 바꾸셨습니다. 3달 뒤 신장 수치가 72로 회복되었습니다.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만 늦었어도 투적받았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첨가된 소금과 설탕입니다.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생땅콩이나 무염 건조 땅콩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무염이라고 쓰인 제품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이름부터 고급스럽습니다. 백화점에서 팔고 선물용으로 인기 있고요. 좋은 지방이 많고 피부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맞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한테는요. 마카다미아의 75%가 지방입니다. 4분의 3이 기름이에요. 작은 한 줌, 30개에 200kcal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밥 언공기와 맞먹습니다. 30분 걷기 운동과 같습니다. 한 줌이요. 60세 이후에는 대사가 30% 느려집니다. 같은 걸 먹어도 태우는 속도가 느립니다. 태워지지 않은 지방이 간에 쌓입니다. 혈관에 쌓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70세 한석우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사업가셨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안 먹어요. 삼겹살, 튀김 다 끊었어요. 대신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 한 줌 먹어요. 호주산 최고급이죠. 비싼 거 먹어야 몸에 좋잖아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의 2배였습니다. 간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59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비싼 견과류가 지금 신장을 가장 비싸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배터리로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몸은 고용량 배터리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면 빨리 소모합니다. 활동량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요, 저용량 배터리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와도 다 쓰지 못합니다.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쌓임입니다. 지방으로, 노폐물로. 3달간 마카다미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염 호두로 바꾸셨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많고 지방은 적습니다. 매일 20분 산책도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신장 수치가 67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중 지방은 30% 감소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비싼 게 다 좋은 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캐슈넛. 옥살산 때문에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가공 땅콩. 나트륨 때문에 혈압과 부종이 생깁니다. 셋째, 마카다미아. 지방 때문에 대사 과부하가 옵니다. 이 3가지 모두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TV에서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달콤한 독이 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이와 먹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사실 신호는 있었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조여오지도 않습니다. 위처럼 타지도 않습니다. 관절처럼 쑤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만 보냅니다. 속삭이듯이요. 하지만 그 신호가 병의 첫 노크입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신호, 소변 거품입니다. 아침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변기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안 사라지나요? 많은 분들이 세제가 남았나 보다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혈액 속 단백질이 여과막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단백질은 거품을 만듭니다. 비누처럼요.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냅니다. 밖으로 안 내보냅니다. 손상된 신장은 그걸 받지 못합니다.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품이 생기고 오래 남습니다. 아침에 거품이 눈에 띄게 베이스다면요. 세제를 안 썼는데도 도지 않는다면요. 신장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나요? 발목이 살짝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이 나나요?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도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밤새 처리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부 아래에 고입니다. 처음엔 반지가 조금 낍니다. 신발이 약간 답답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 눈에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신장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주무셨어요. 8시간 푹 잤어요. 잘 드셨어요. 영양도 충분해요. 그런데 몸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뭘 해도 귀찮습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신장은 피를 거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 피를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피가 덜 만들어집니다. 가벼운 빈혈이 옵니다.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어지럽고 창백해집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세상이 한 박자 빠른 것 같아요. 저만 뒤처진 느낌이에요. 다들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저만 힘들어요. 네 번째 신호, 조절 안 되는 혈압입니다. 짠 음식을 안 드셨어요. 운동도 하셨어요. 약도 잘 드셨어요. 그런데 혈압이 안 잡힙니다. 약을 늘려도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나트륨과 체액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약으로 누르려 해도 원인이 해결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혈압약을 늘려도 안 잡히신다면요. 먼저 신장을 의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나셨죠? 그런데 요즘은 2번, 3번 일어나십니다. 숙면이 끊깁니다. 아침에 피곤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농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변을 진하게 못 만듭니다.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에는 통증신경이 없습니다. 아프면 이미 늦은 겁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신장 바깥 피막까지 손상이 번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고신호 5가지 방 거품, 아침 붓기, 이유 없는 피로, 조절 안 되는 혈압, 밤 소변.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요.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받아보세요. 간단합니다. 30분이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럼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다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견과류를 두려워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고르고 올바르게 먹으면요. 견과류는 신장뿐 아니라 심장, 혈관, 기억력까지 지켜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먹은 한 줌은 약 하나를 대신합니다. 잘못 먹은 한 줌은 평생 약을 먹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 진료하며 정리한 황금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가장 순한 간과를 고르세요. 소금, 설탕, 시럽, 오일. 이 4가지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뒤에 성분표 꼭 확인하세요. 저염이라고 쓰여 있어도 믿지 마세요. 저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조금의 염분도 과합니다. 조금의 당도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견과를 사세요. 마트에서 무염, 무가공 제품 찾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약불로 살짝 볶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프라이팬 하나면 충분합니다. 맛이 단순할수록 신장은 편안합니다. 비용은요, 한 푼도도 더 안 듭니다. 오히려 가공 제품보다 쌉니다. 추천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무염 호두, 생아몬드, 무염 피스타치오. 이 3가지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옥살산도 적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습니다. 피부에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적당합니다. 혈압에 도움됩니다. 두 번째 원칙,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올라오는 정도요. 25에서 30g입니다. 자연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큰 오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작아 보여도 열량이 높습니다. 과량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과부하됩니다. 지방이 쌓입니다. 견과는 후식이 아닙니다. 간식도 아닙니다. 소량의 영양제라고 생각하세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두는 하루 3개, 반으로 쪼개면 6조각입니다. 아몬드는 하루 7개, 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세시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하루 10개, 껍질 까면서 드시면 양 조절이 됩니다. 이것만 지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 공복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침에 과일과 견과만 드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해 보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복 상태의 위는 산도가 높습니다. 미산이 많습니다. 이때 옥살산과 지방이 들어오면요, 빠르게 흡수됩니다. 너무 빨리 흡수됩니다. 언제 드시면 될까요?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밥 드시고 나서요. 위장에 다른 음식이 있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200ml면 됩니다. 종이컵 하나 분량입니다. 물이 왜 중요할까요? 물이 옥살산을 희석합니다. 소변으로 배출을 돕습니다.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금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순한 견과를 고르세요. 무염, 무가공 제품으로요. 호두, 생아몬드, 피스타치오가 좋습니다. 둘째,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3개, 아몬드 7개, 피스타치오 10개. 셋째,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세요. 공복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요, 견과류의 좋은 점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도 지키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지킵니다. 비용은요, 한 푼도 안 듭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요, 자식들에게 짐 안 들려면요, 지금부터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캐슈넛, 가공 땅콩, 마카다미아는 주의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변 거품, 아침 붓기, 피로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무염 견과, 하루 한 줌, 식사 후 물과 함께. 이것이 황금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가족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